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랑하는 커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곳인 카페에 관한 이야기,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카공족이라 불리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분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세요? 고 시네철린의 재즈 카페? 이러면 제가 너무 구세대인 게 티가 날까요? 저는 소개팅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카페에 앉아서 주선자는 빨리 마시고 일어나라고 아이스 커피를 시켜주고 상대편이 달콤한 파르페를 주문하면 일단 안심하고 그냥 커피를 주문하면 제가 별로여서 싼 거 얻어 마시고 일어나려는 생각이 있다고 지레짐작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먼저 카페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카페는 프랑스어 카페테리아의 줄임말로 커피를 뜻하는 터키어인 가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직원이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카페는 터키의 이스탄불 카네스란 가게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후 커피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유럽의 최초 카페는 1645년 이탈리아 베니스에 세워진 보테가 델 카페, 즉 커피 상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 시초라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두 곳 오래된 커피 성지를 가보고 싶습니다. 하긴 아직 시애틀의 스타벅스 1호점도 못 가보긴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카페에 많은 지성인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이러한 카페에서의 토론을 바탕으로 마침내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지금도 파리의 생제르맹가에 있는 카페 드 플로로와 레드 마고는 오늘날에도 유명한 관광명소죠. 이들 카페에 가서 자리 한 구석을 차지하고 앉아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으면 한 시대를 풍미한 고흐, 고갱, 모딜리아니, 모들레르, 랭보, 해밍웨이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예술가들과 시대를 초월해서 함께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의 카페가 차와 술을 마시는 술집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차와 커피만을 마시는 공간은 다방으로 불리다가 요즘에 와서는 차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1909년 11월 남대문역 인근에 개업한 기사텐이란 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카페, 즉 다방이라고 합니다. 시인 이상 역시 카페를 운영했었죠. 이상이 운영했었던 카페로는 제비, 학, 69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술도 팔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카페는 몸이 카페인을 원할 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때로는 혼자서 조용히 쉬고 싶을 때 들릴 수 있는 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카페에 가보면 커피와 케이크를 놓고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노트북 PC로 일하는 분도 계시고 한쪽 테이블에서는 몇 명이 모여서 책들을 펼쳐놓고 공부하거나 토론하는 광경도 흔하게 볼 수 있죠. 해리포터의 저자 J.K. 롤링도 집 근처 카페인 엘리펀트 하우스의 한 구석에서 열심히 원고를 쓰기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시리즈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이러한 카공족을 카페에서 커피나 간식 등을 구매하고 장시간 머무르며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정의합니다. 혼자서 혹은 여럿이 모여서 공부나 회의를 하기도 하죠. 주로 대학가의 카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학가의 카페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노트북 PC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전원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카페 숫자 자체가 드물었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세대의 변화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페에서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 될까요? 카페는 절대로 조용한 장소가 아니죠. 실내에서는 다양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에스프레소 내리는 소리,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뮤지컬이나 콘서트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절대 조용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 소음은 우리 귀 건강에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진공청소기 근처로 들리는 정도의 소음을 하루 7, 8시간 이상 듣게 되면 귀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진행됩니다. 그 정도로까지 해야 귀가 나빠진다고? 난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소음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짧은 시간에 노출되더라도 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의 친구가 폭죽을 실수로 터뜨렸다든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귀에 대고 큰 소리 질렀다든지 하면 큰 소음에 한 번 노출된 것만으로도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즉시 가까운 이비인후과 병원을 방문하여 청력 검사와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은 2018년에 나온 논문인데 110건의 복부 수술을 하는 동안 수술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이 수술에 방해가 되는지를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분석한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음은 특히 수술 보조의와 마취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의 대화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장에는 가급적 주변에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반면에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수술장에서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을 틀어놓으면 수술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2008년에 나온 연구인데 수술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171명에게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약 63%의 의료인이 수술을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이 중 58%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답했으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음악의 종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응답자들 중 78.9%에서 수술 중 음악을 듣는 것이 좀 더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답을 한 것으로 보아 적당한 음악은 수술의 효율을 올려주는 것 같네요. 저는 수술할 때 예전에는 재즈를 주로 들었는데 요즘은 유튜브 뮤직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해주는 곡을 틀어놓습니다. 수술 도중 음악의 효과는 불필요한 소음을 차단할 목적이지 감상하는 목적이 아니니까요. 2007년 당시 최고의 인기 드라마였던 하얀 거탑을 기억하시나요? 천재 외과 의사 장준혁의 욕망과 성공, 그리고 추락을 다룬 수많은 명대사와 명장면들로 이루어진 작품이었는데요. 저는 역시 귀에 관심이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라서 그런지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 장준혁이 과양 취임 후 들어온 수술에서 수술장에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가 연주되고 있자 이주원 과장님이 듣던 노래지 수술 템포가 달라서 그런가?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빠른 템포의 비발디 사계 중에 여름으로 바꾸자 좋은데 라고 하면서 수술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빠른 음악 들려준다고 수술 시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다시 카공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카공족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친구와 수다 떨려고 카페에 갔다가 카공족들이 눈치를 주었다는 이야기부터 카페 주인 입장에서 카공족 때문에 가뜩이나 매상이 적은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J.K. 롤링도 해리포터를 집필했던 시절 카페 자리를 차지하고 카페 주인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니까요. 먼저 카페에서 공부하면 능률이 오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능률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공부하다가 들어 누워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눈치도 안 보이고 게임 등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죠. 그렇다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자니 노트북 PC 자판을 두드리기도 신경 쓰이고 공부하면서 좀 중얼거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여러 명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스터디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러 카페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카페 주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손님에게 커피를 팔아야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카공족이 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테이블 차지한 채 하루 종일 앉아있다면 아무래도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무언가 눈치를 주어서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모두가 불편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Ambient Noise, 즉 주변의 잔잔한 소음은 창조적인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주제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다양한 크기의 소음 환경 하에서 참가자들에게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인 Remote Associate Test, 일명 RAT로 불리는 검사를 시행했는데 낮은 크기인 50dB보다 오히려 중간 크기인 70dB의 주변 소음이 어려운 문제를 더 잘 풀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창조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엄청 시끄러운 크기의 소음인 85dB은 당연히 제일 나쁜 결과를 가져왔죠.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너무 조용해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은 순간적으로 들려서 그 순간 집중력을 빼앗는 것이 있고 지속적으로 거의 같은 크기로 들려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소음은 두 번째 소음으로 흔히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70dB 크기의 소음이 얼마 정도 크기냐면 우리가 마주보는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때의 소음이 60에서 65dB 크기입니다. 70dB이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소음은 작은 소음보다 오히려 집중력이나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카공족이나 카페 사장님들의 입장을 떠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의미 없는 주변 소음은
공부를 하거나 창조적인 사고를 위해서 집중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카공족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차 마시고 대화하러 온 분들과 본의 아니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적절한 시간 공부에 집중하다 적절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카페에서 다른 담소를 나누는 손님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시끄럽게 떠드는 분은 안 되겠죠. 카페 사장님들도 카공족을 이해하시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손님이 테이블을 못 찾아서 발길을 돌리지 않는 한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 영상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아직은 코비드19로 위험하니까 카페에 가셔서 가급적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주문하시고 댁에 가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